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시술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술을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이미 뭐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긴 이 정도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참사에서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네, 그 축소가 기간 동안에 아니라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수술하고 거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이틀 뒤에 이런 시술을 했다는 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뭐 그분들 중에는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도 있고, 네, 또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야 속아갖고 국민들이 현혹돼갖고 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했고 국민들은 현혹돼서 한 것도 국민들도 이제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2012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뭐 댓글을 단 흔적들 뭐 그렇게 정황이 있고 그거를 했는데 뭐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 곧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국가기관 그리고 뭐 당시 여당 네, 이런 쪽의 잘못들이 뭐 그냥 넘겨볼 수만은 없는. 어제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나와갖고 특종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서 하호영 씨가 나서 누구죠? 그 국정원 여성분? 김하영 씨. 김하영. 김하영? 네. 하호영, 김하영 이상한데? 좀 라임이 맞네요. 김하영 씨가 그 제보 당하고 김용판 청장이 발표하는 그 며칠 동안
전화 추적으로 3천 몇 건의 전화 추적을 했더니 네. 집중적으로 이런 정보기관과 전화가 이루어졌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한 빌딩에서 뭐 국정원 직원 그리고 예. 경찰, 예. 경찰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여당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뭐 전화가 네. 이루어졌다고요. 또 이제 선대본부 그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눈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완전 이게 국가와 뭐 여당 그리고 예. 그 국가 기관까지 이제 총동원돼서 총동원인데 이런 분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분들 속간에서 그때 당신들이 뭔 짓을 했냐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폐청산도 아니고 범법자 색출. 범법이죠. 이거는 예.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드는 중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기사 쓴 기자들. 네. 예? 정상훈 기자는 안 썼어요? 뭐 바른대로 저는 얘기 안 하세요? 네, 뭐 미디어오늘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 네. 그거 안 썼다. 저희는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예 아니요로 답변했어요. 이런 옹호하는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옹호하는 기사는 쓰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세요. 네, 계속할까요? 네, 다음 소식 예.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하면서 예. 국정원에서 1억 원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한 7개월 만에 갔죠? 네, 국정원장에 그렇죠. 있다가 6, 7개월 만에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다가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라 의외였다. 뭐 그런 평가가 당시에 되게 많았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1억을. 국정원장에 그런, 있다가 시차로 싹 쏘고 가서 탁 받아갖고 1억을. 뭐 그런 셈이죠. 아예 뭐 들고 나간 거예요. 에휴, 진짜. 이게 뭐냐면 지난 2015년이었는데요. 그 돈을 김기춘 이렇게 들고 나갔대요? 예. 전 비서실장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예.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서실장으로 조회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청와대에 계속 상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자기가 상납을 해라. 청와대에 셀프 상납. 그렇죠. 이병기 이제. 바로 셀프 상납 돈을 탁 던지고 저쪽 가서 탁 받은 거야. 네, 또 이번에 또 보도가 나온 게 전후임 국정원장들끼리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청와대에 가져가야 이게 된다. 뭐 상납을 했다. 뭐 너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 나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야. 그렇죠. 뭐 후임이 혹시나 안 줄까봐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 돈이 에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정원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이현수 당시 기초실장이 이 사실을 진술을 했고 예. 그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은 이 돈을 국정원 직원들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예.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1억 원이요. 네. 그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그 돈을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예? 그대로 이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중요한 모으지도 건. 못하고 네. 그렇게 왜냐 한 모았다고 4개월 해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털어갖고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그 가보를 남겨야겠다 이렇게 뭐 그런 강령 건가요?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요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센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왜냐면 형이 좋거든 동생보다. 네, 죄송해요, 형. 네,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공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그러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큰일 이번에는 났네. 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예.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네,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네,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심지어 지금 검찰은 BBK 특검의 그 수사 기록도 들춰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다른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검사를? 그렇죠. 뭐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예. 이 변창훈 검사가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갔다가 예. 그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이 변창훈 검사 수사를 했는데 투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망한 이후에 검찰 내부의 기류가 좋지 않아서 네 이번에도 그 뭐랄까 하여튼 당시 특검을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에도 당시 파견을 간 검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 검사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갔던 검사들이 지금 이제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 네 그리고 차명기 수원지검 1차장, 그 조재빈 대검 연구관 이렇게 나름 검찰의 고위급 예. 인사들로 포진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 스스로 검찰 조사 안 하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수처 논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네,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상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권의 뭐 고위 인사들도 수사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렇게 추정을 자, 하고 유소희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 개시해야겠네.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그렇게 뭐 댓글을 단 흔적들 뭐 그렇게 예. 정황이 있고 그거를 했는데 뭐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 곧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국가기관 그리고 뭐 당시 여당 예. 네, 이런 쪽의 잘못들이 뭐 그냥 넘겨볼 수만은 없는 어제 한겨레 그런 20일 상황이죠. 하호영 기자 나와갖고 네. 특종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서 하호영 씨가 나서 김영 누구죠? 그 국정원 여성분 김하영 씨, 김하영 김하영 네. 하호영 김하영 이상한데 좀 라임이 많네요. 김하영 씨가 그 제보 당하고 네. 김용판 청장이 발표하는 그 며칠 동안 네, 전화 추적으로 3천 몇 건의 전화 추적을 했더니 네. 집중적으로 이런 정보기관과 전화가 이루어졌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 빌딩에서 뭐 국정원 직원 그리고 네. 경찰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여당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뭐 전화가 샌드- 이루어졌다고요. 네. 또 이제 선대본부 그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눈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완전 이게 국가와 뭐 여당 그리고 그 국가기관까지 이제 총동원돼서 총동원인데 이런 분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분들 속간해서 그때 당신들이 뭔 짓을 했냐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폐청산도 아니고 범법자 색출. 범법이죠. 이거는 네.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드는 중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이런 됩니다.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기사 쓴 기자들. 네. 예? 정상근 기자는 안 썼어요? 뭐 바른대로 저는 얘기하면서요.
네, 뭐 미디어오늘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 네. 안 썼다. 저희는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예 아니요로 답변해서 이런 옹호하는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옹호하는 기사는 쓰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세요. 네, 계속할까요? 네, 다음 소식 예.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하면서 예.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술을 거죠.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세수를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술을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이미 뭐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긴 이 정도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참사에서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예. 네, 그 축소가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거죠. 수술하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이틀 뒤에 이런 시술을 했다는 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뭐 그분들 중에는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도 있고, 네, 또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야 속아갖고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혹돼갖고 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했고 국민들은 현혹돼서 한 것도 국민들도 이제 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2012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국정원 직원이 정신 차려. 그 돈을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네, 그대로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모으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모았다고 해도 4개월 모은 다음에 굉장히 털어갖고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네, 참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뭐 가보를 남겨야겠다 이렇게 뭐 그런 건가요? 강력하게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요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국정원에서 1억 원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한 7개월 만에 갔죠. 네, 국정원장에 그렇죠. 있다가 6, 7개월 만에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다가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라 의외였다. 뭐 그런 평가가 당시에 되게 많았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1억을. 국정원장에 그런- 있다가 시차로 싹 쏘고 가서 탁 받아갖고 1억을. 뭐 그런 셈이죠. 아예 뭐 들고 나간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지난 2015년이었는데요. 그 돈을 이렇게 김기춘 들고 나갔대요? 예. 전 비서실장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예.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비서실장으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청와대에 계속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에게 상담을 청와대로 해라. 가니까. 셀프 상담. 그렇죠. 이병기 이제. 바로 셀프 상담 돈을 탁 던지고 저쪽 가서 탁 받은 거야. 네, 또 이번에 또 보도가 나온 게 전후임 국정원장들끼리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청와대에 가져가야 이렇게 된다. 뭐 상납을 했다. 뭐 너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 나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야. 그렇죠. 뭐 후임이 혹시나 안 줄까봐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 돈이 에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정원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이현수 당시 기초실장이 이 사실을 진술을 했고 예. 그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은 이 돈을 국정원 직원들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예.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받은 본 적도 적도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네. 어.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1억 원이요. 네. 그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